법문 수업을 하고 질문을 좀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렬의 관점, 행렬과 연립 방정식의 관점에서 이제 한번 보자면 A1, X1, A1, 얘를 풀기 위해서 행렬을 조작을 하는 건데, 이 연립 방정식이 풀린다는 말은 얘들이 대각화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죠. 대각화 모양으로 나오면 행렬은 다 풀리는 거죠. 연립 방정식은. 그러면 저 행렬을 어떻게 대각화를 시키는가가 어떤 주제가 될 수 있고, 둘째는 얘의 행렬의 풀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문제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없으면 뭐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있어야 하는 필요 조건이 뭐다? 우리가 행렬식이라는 게 있는데, 얘의 행렬식이 AN1 행렬식이 0이 아닌 게 필요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럼 행렬식이 뭐냐? 라고 물을 수가 있죠. 그러면 행렬식이 뭔가를 제일 쉬운 경우부터 따져봅시다. 따져보면 우리가 y는 ax가 제일 그 1차원에서 가장 간단한 꼴이잖아요. 그럼 얘가 y가 주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x를 구할 조건은 a가 0이 아닌 거죠. 그죠? 얘가 0이 아닌 거죠. a가 0이 아닌데, 여기서 이게 의미를 따져보면 a라는 것은 x가 주어졌을 때 x의 길이를 a배만큼 늘리는 거예요. 1차원에서. 그죠? 그럼 2차원에서 y1, y2, a, b, c, d, x, y를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시킨 게 그림을 그려보라 했죠. 그림을 그려보면 0,1, 1,0 저 평면에서 얘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0, 1, 1, 1 단위 사각형이 이 변환에 의해서 면적이 뭐로 변한다고 했죠? AD-BC로 변한다고 했죠. AD-BC. 그죠? 얘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행렬식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디터미넌트 A, B, C, D가 되고, 얘가 0이 아닐 조건이 이 해가 존재하는 조건이다. 그러면 3차원에서는 어떤 최적비가 되는 그 값이 행렬식이 되고, 그걸 구하면 되죠. 근데 3차원에서 꼭지점을 이렇게 다 따져서 행렬식을 구하려면 쉽지는 않은데, 계산해 봐야 되는데, 이게 뭐라 그러지, 정화식으로 표시가 돼요. 정화식. 예, 제가 그거는 얘기를 안 해줬는데, 그보다 차원이 낮은 것으로 표현이 돼요. 자, A, B, C, D, E, F, G, H, I. 얘는 이제 3차원에서 3차원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의 행렬식이 뭔가? 라고 알 수 있는데, 이 행렬식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하면 A 곱하기 디터미넌트 A하고 얘하고 선을 그었을 때 얘를 뺀 나머지, 이것에 E, F, H, I. 그 다음엔 이게 부호가 바뀌어요. 여기 플러스면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B, 그럼 D, F, G, I. D, F, G, I. 다시 부호가 바뀌어서 C 해서 C에서 D, E, G, H. 디터미넌트가 예,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디터미넌트를 선으로. 자, 이렇게 하면 3차원의 행렬식은 2차원의 행렬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은 일종의 점화식인 거죠. 더 차원이 낮은 거로. 그러면 우리가 행렬이 4개가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있으면 얘 곱하기 여기는 이제 3차원의 행렬식이 되죠. 그죠? 얘 곱하기 얘. 그 다음 마이너스 얘 곱하기 얘. 그럼 3차원은 또 2차원의 행렬식으로 그렇게 차례돼야 돼요. 그래서 이 행렬식의 계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차원이 늘수록 항이 굉장히 많아지죠.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통상 뭐 8x8 이런 행렬식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16x16 이런 것도 구할 때가 있고 16x16이면 우리 16이면 별 숫자는 아니겠지만 실제로 컴퓨터가 계산을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행렬식이 0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별식이 여러 개 나오겠죠. 계산을 했어야 나온다 이러면 너무 힘든 거고 뭔가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얘도 그렇게 되네요. A에 D가 되고 마이너스 B에 C가 되고. 네, 똑같은 거죠. 네. 대단한 발견을 하셨습니다. 아니 진짜.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행렬이 어떤 기제에 대해서 어떤 기제에 대해서 대각화가 되면 그 기제는 굉장히 좋은 기제죠. 우리가 벡터나 행렬을 조작하기에 좋은 거죠. 왜 이게 이제 대각화되면 변한가 하면 변환을 우리가 수십 번 해서 결과가 어떤지를 봐야 할 때가 있는데 이미 대각화가 돼 있으면 그 변환을 수십 번 하는 것은 각각의 성분, 대각선에 있는 성분만 n배 하면 돼. n 승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대각화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면 우리가 대각화해주는 벡터는 아주 특별한 벡터라고 해서 아이겐 벡터라고 부른다고 했죠. 아이겐 벡터. 사실 선형대수학의 꽃이라고 그러죠.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 나가신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드립니다. 빼먹은 게 후회가 될 정도로. 녹화를 하시니까. 자, 우리가 어떤 선형 변환이 있고 벡터가 있는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특수한 벡터에 대해서 람다를 아이겐 밸류라고 그러고 이런 벡터를 아이겐 벡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런 벡터를 구하면 행렬을 대각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선형이라는 것을 선형 변환 선형 변환의 특징은 뭐죠? A 어떤 벡터 0은 0으로 가고 더한 것은 변환을 해서 되어서 되고 KB 한 것은 변환을 하고 KB 한 것 하고 되고 그게 선형 변환의 특징이라 했죠. 그런 걸 다 선형 변환이라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다 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변환이 또 있어요. 미분이라는 변환이 그런 겁니다. 보세요. 뭐 우리가 상수는 0으로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뭐 상수를 미분하면 0인데 상수에 대해서 뭐 0은 0으로 간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 두 개의 미분은 어떻게 되죠? 각각의 미분에 더한 거죠. 그리고 K배 해서 미분을 하면 이게 그냥 수일 때 이것은 이거하고 같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책에서 배웠을 때 함수들의 공간이 벡터 공간이 된다는 걸 했죠. 기억나세요? 그죠? 함수들을 미분하는 것은 무슨 변환이다? 선형 변환이다. 되죠? 꼭 행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벡터와 선형 변환의 일반적인 성질을 얘들이 다 만족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여기도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어떤 함수를 미분을 했는데 자기 자신의 람다배가 되는 이런 걸 찾는 것은 여전히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를 아이겐 벡터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아이겐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선형 미방이라고 그래요. 선형 미분 방정식. 자, 이런 함수의 대표적인 것이 이 2D 람다의 x죠, 그죠? 혹은 t로 미분을 하니까 이 2D 람다의 t 하면 되겠죠. 얘는 이걸 만족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이론을 세우며 꼭 행렬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미분 방정식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분 방정식의 이런 방법을 어디에도 적용을 하면 된다? 선형 변환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 지옥에서 저기 보시는 분들도 수학 지옥이겠지만 수학 지옥에서 이제 양자역학을 하잖아요. 선생님이. 양자역학의 방법에 문제를 풀 때 뭐가 있죠? 하이젠베르그가 행렬을 푸는 게 있고 슈레딩거는 미분 방정식으로 푸는 게 있죠. 똑같은 거예요. 슈레딩거는 미분 방정식 예, 이렇게 풀든지 이렇게 풀든지. 그래서 당시에는 얘하고 얘가 다른 굉장히 물리학자들이 헷갈렸어요. 또 어느 게 진짜 실체냐, 어느 게 실체냐인데 알고 보니까 같은 거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여기서도 그런 철학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현상을 보는 다른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왜 이런 걸 하느냐?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게 문제를 해결할 좀 편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편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선택해서 쓰면 되지. 결과만 나오면 되니까. 왜 결과가 나오면 되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이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거라 했잖아요. 사실은. 아이겐 벡터는 구해서 얘 대각화를 시켜줄 수 있지만 이 특정한 방정식이 특정한 값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 수학적에서 하겠지만 이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보여주거든요. 선 스펙트럼의 진동수를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기하학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선형 변화는 여기 있는 벡터를 여기 있는 다른 벡터로 옮겨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벡터와 이 벡터는 같은 벡터지만 단지 람다 배만큼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형 변환에 의해서 어떤 벡터, 특수한 벡터인가 하면 얘 벡터가 어떤 람다 배가 되는 이런 벡터를 구하는 거예요. 특별한. 그럼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구체적으로.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미분 방정식이 미분이 네. 또 다른 선형 변환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얘기하시죠? 선형 변환의 성질이 뭐죠? 0은 0으로 가고 0벡터는 0벡터로 가고. 그 세 가지 지금 쓰신 거 있는데 예. 그게 대표적인 선형변화 성질. 예. 그렇게 조건을 만족하는 게 선형 변환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미분 선형 예. 한 경우. 예. 그러니까 원래 것을 지금 원래 V를 아니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 왜 이게 저기 그 선형 미분 방정식이 왜 선형 변환인가 그거 지금 아니 지금 이제 설명해 주셨거든요. 예. 아까 이해하는데 네. 그거 설명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겐 그다음에 그 뭐죠? F는 이꼬르 함수의 2의 x t승 람다 t승. 그게 람다예요? 2의 람다 t승이요? 네. 그걸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람다 곱하기 2의 람다 t승이니까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이겐 함수 아이겐 문제? 펑션. 네. 아이겐 함수인 경우를 지금 예. 이걸 찾은 예. 거죠? 갑자기 여기 내려가서 개별 방망이 적어보죠. 이거 좀 사람들 설명 안 해주시지.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면에서 나타내면 이 방정식의 의미는 원래 보통은 V가 다른 AV로 가는데 이 AV가 V의 람다 배니까 이런 벡터로 간다. 그 자기 자신을 몇 배로 늘려주는 그런 특수한 벡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대각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찾아야. 자, 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느냐? 얘를 풀어보면 돼. 풀어보면 되는데 그거 지난 그런 특수한 벡터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런 특수한 그 선형 변 특수한 행렬이 있다 이런 거. 아니죠. 이거는 주어진 거라니까. 얘는 주어진 거고 얘는 주어진 거고 얘에 대해서 이런 식을 만족하는 V하고 람다가 있느냐. 아, 네. 예. 그러니까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 오브 A가 되는 거예요. A에 대한 특성 벡터, 특성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어떻게 풀었냐? 우리가 2, 3, 3, 2라는 값이 되면 만약 A로 주어지며 XY는 람다의 XY 해서 이걸 만족하는 XY를 구했죠. X와 Y의 관계를 구해서 벡터를 표시했죠. 그리고 그걸 만족했을 때 그러니까 XY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람다를 구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다른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얘의 성질을 보는 거예요. 얘의 성질을 보면 얘는 람다 곱하기 IV하고 같으니까 이걸 다시 쓰면 A V 마이너스 람다 IV는 0하고 같고 얘를 동시에 쓰지는 못해요. 얘는 행렬 곱하기 벡터고 이쪽은 그냥 벡터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뭘 할 수 없지만 얘 이렇게 바꿔주면 얘 부분은 행렬이 되니까 얘를 서로 묶어줄 수 있는 거죠. A 마이너스 람다 I의 V는 0이다. 로 바꿀 수 있고 이 0에 대해서 0이 아닌 V가 존재할 조건은 방금 말한 행렬식이 0입니다. 이걸 만족하는 것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A, B, C, D일 경우는 A, B, C, D의 마이너스 람다 I니까 I는 0, 1, 0, 0이니까 람다 0, 0이 되고 얘는 A 마이너스 람다 B, C, D 마이너스 람다의 행렬식이 0이 되는 람다를 구하면 되죠. 근데 이거는
람다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이 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경우는 서로 다른 2차 방정식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딱 람다 값을 2개 구하면 이 xy 값도 2개를 구하고 xy 값 2개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각화를 시키는데 그 대각화된 값은 바로 이 행렬 값이라 람다 값이라는 거죠. 그 대각화된 것은 여기서 푼 거 람다 1, 람다 2.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만일 이게 3x3 행렬이면 람다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은 해가 항상 하나는 있다는 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행렬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벡터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3차원에서는 이 축이 이 축으로 그대로 가는 게 존재를 해요. 홀수차가 같은 네? 홀수차. 홀수차는 다 있죠. 근데 뭐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네. 일단 3차만 보면 왜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를 여기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른 벡터로 옮겨주는 맵이 있다면 변환이 있다면 이 같은 방향이 고정되는 건 없는데 3차원일 경우는 여기 있는 벡터들을 막 아무 때나 섞어놔도 어떻게 섞어놔도 한 놈은 변하지 않는 축이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물론 그게 어디에 쓰이는가는 오늘 안 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게 저 행렬 있잖아요. 저 A, 예. V는 람다 V에서 A가 주어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A가 지금 주어졌는데, 예. 근데 그게 이 3차원 공간에서는 예. AV는 람다 V가 가 되는 되는 람다와 V가 존재한다는 거죠. 2차원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데 3차원에서는 무조건 그게 하나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각 벡터를 다른 벡터로 변화시켜주는 우리가 규칙을 두는데 3차원에서는 변화가 안 되는 축이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했죠. 예, 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화하는 방법을 알고 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마르코프 체인이나 혹은 날씨 변화, 날씨 예측을 할 때는 현재 시간에 대해서 현재 일어나는 것에 다음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굉장히 많이 반복한 것을 계산을 하면 우리가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혹은 지금 일어나는 일을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유출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대각하고 나면 그 계산이 훨씬 쉽다는 게 지난 시간에 한 거고 또 다른 응용으로서는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것도 됐죠. 그리고 어떻게 구하는지는 안 나왔지만 이 방식이 여전히 어디에 응용이 된다? 구글의 검색 엔진에 응용이 된다고 했죠. 신경망도 내가 신경망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데 신경망의 학습은 행렬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뉴런마다의 노드로. 네, 노드의 그 그것을 벡터로 잡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잡아서 계속 그 가중치가 계속 변화되면서 네. 값을. 가중치는 행렬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지. 뭐 만일 단어를 벡터에 대응시키면 그것도 번역을 할 때 우리가 또 그 행렬로 변화를 할 수 있고. 어떤 행렬이 주어졌을 때 그게 3차원 행렬 일 경우에 아이겐 밸류가 하나 이상 하나 이상이 꼭 존재하는 꼭 거죠. 있다. 네. 라는 게 어떤 그 현실에서 응용되는 예를 들 수 있나요? 감이 잘 안 나서
들어서 이해하는 게 자. 아니라 이거 자체로 이해를 해야 되긴 하는 건데 여기에 우리가 임의로 화살표를 다 그었다고 봐요. 네. 공간에 꽉 차게. 네. 여기 지금 점에 충격이 가서 그러면 얘들이 바뀌겠죠. 뭔가 바람이 불었다. 그래서 또 바뀌겠죠. 그죠? 바뀌겠죠. 바뀐 결과가 빨간 화살표하고 파란 화살표가 같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3차원에서 항상. 2차원은 없어요. 3차원에서는 항상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바뀌지 않은 걸 기준으로 해서 뭐 쓰이는 데가 뭐, 제가 바뀌었는데 네. 어떤 축 하나는 안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바뀌지 않는 축을 무슨 기준으로 잡아서 변환을 하거나 할 때 쓸 수 있어서 그냥 공대생들 많이 합니다. 저는 안 하지만. 그렇게 쓰나요? 저 공대생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계공학과 뭐. 아, 그쪽에서요? 네.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이런 암묵적으로 뭘 했는가 이런 걸 이제 유한 차원으로 했잖아요. 유한 차원. 그죠? 양자역학에서는 이게 무한 차원이고 복소수 벡터 공간. 그렇게 해서 24시간의 선생님들 수업 끝났고 수업 시간에 때까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뭐 못했던 거 제 개인 신상에 관한 것 때문에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러면은 그 3차원에서 안 변하는 거 그걸 만약 인터넷 구글링 한다면 태그를 뭘로 찾아야 되나요? 제목을 태그 제목. 아, 그건 논문도 나와 있어요. 제목을 뭘로 찾아요? 그 책에 있어요. 그 장에 마지막 부록으로 페이랭크 몇 쪽이에요? 페이지 랭크. 네. 몇 쪽이에요? 94페이지에요. 3줄짜리. 94페이지 3줄. 이게 결국은 AX 플러스 BY가 X, Y에 대한 AB가 일종의 가중치적인 요소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일종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네네. 어떤 경우에 그렇게 적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항상 그걸 가중치다 이렇게 보면 안 네, 돼요. 예, 그렇죠. 가중치로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는 네. 거죠. 근데 이거 하나 더 궁금해지는 게 전에 제가 수업을 안 나와서 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정규화에 대한 거 저는 그게 정확한 의미가 뭔가 아, 정규화는 이제 노멀라이즈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우리가 이 차원에서 기준이 되는 벡터를 2,0, 0,2 얘를 빼들여서 잡을 수 있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1,2라는 원래 벡터는 얘를 기준으로 하면 2분의 1, 2분의 1로 표시가 되죠. 그런가요? 우리가 우리가 기준 벡터가 0, 1, 0, 0, 1 있으며 여기 1,1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 1,1인 것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0을 기준으로 보면 얘를 기준으로 보면 얘가 2분의 1이 되죠. 그죠? 얘의 반이 되니까 얘도 2분의 1인데 그럴 경우는 굉장히 귀찮은 게 얘의 길이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 기준의 길이를 항상 1인 것으로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정규화라고 해요. 기저 벡터는 많은데 그 기저 벡터의 길이를 1인 것만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줄게. 그럼 편하게 처음부터 1로 다 하지. 왜 2로 생각하고 3으로 생각하고 그랬나? 그래놓고 왜
일로 생각하는 전기벡터를 생각하자고 이렇게 하면 또 왜냐면 우리가 기저벡터는 이거는 가장 쉬운 경우라서 스탠다드 기저벡터라고 하는데 기저벡터를 우리가 1,1이 기저벡터의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마이너스 1,1이 다른 기저벡터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얘들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이죠. 트이지.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별로라는 거지. 그 기저벡터 길이를 1로 잡으려면 얘 1,1이 있으면 얘의 길이로 나눠줘서 루트 2분의 1,1을 기저벡터로 하잖아. 그래서 이걸 정규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벡터의 길이를 다 1로 맞춰 놓는 거예요. 코팅에도 저희 나오고 지금 미분의 저희 공률화돼도 나오고요. 지금 네? 공률에서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코팅에서도 지금 나오고요. 노멀라이즈 나와서 궁금하고 있어요. 공률은 또 다른 문제죠. 공률은 저기 선형대에서뿐 아니라 미적분학을 하셔야 되고. 이 박부성 씨가 예. 저 지금 뭐 요약본이고 앞에서 그렇잖아요. 이인식 선생님 선형대 수학 같은 네. 이거를 이게 하지 마세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선형대 수학 군 말하는 거죠. 그 책 저도 샀는데요. 잘 쓴 책인데 어려운 책입니다. 어렵죠. 많은 그 저 사전 지식이 사전 게 많이 필요하죠. 아니 사전 지식이 그렇게 많이 필요는 않은데 그래요? 책을 꼼꼼히 읽고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돼요. 네. 하나도 빠짐없이 문제를 다 풀고 그 문제가 의미하는 것을 다 알아야 돼요. 아니 뭐 설명만 잘하면 다 따라갈 수는 있는데 되게 선생들이 설명을 잘 해놨죠. 되게 책들이 선생님들이 설명해준다는 거를 가장하고 설명 빠뜨리고 책에서 교과서 보면 되게 그렇잖아요. 중국어 교과서 수학 교과서가 그러니까 책만 보고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고 그건 책이 잘못 써져 있는 거죠. 그 책도 거의 설명이 그냥 알아서 이해하는 게 많이 된 것 같아요. 그거는 이런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하려면 너무 시간도 짧고 그러니까 학생이 스스로 깨우치라는 거지. 그 정도는. 그 정도는 깨우치라는 거지.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설명을 잘해줘서 그렇지 다른 고등학교 수학책은 뭐 다 알아듣기에 설명이 돼 있는데 대학교 수학책이 선생님 서울대 교수님 경기 경북 이런 데 나오셨죠? 고등학교. 평준화 이후에 그래. 충전화 이유지만 그런 공립 나오시잖아요. 사립이 제일 좋은 학교 있잖아. 어디 나오셨어요? 그때 대일이 제일 낮을 텐데. 대일고등학교요? 대일 전성기 나이셔. 대일 외고랑 같이 있는 그 대일학교. 아니 그 대일이 바뀌어서 대일 외고가 된 거잖아. 그런 아니 건가요? 대일고등학교 따로 있고 같은 재단에서 같은 대일 재단이에요. 외고를 또 만들면 그래 새로 만드는 학교요? 그러니까 폐신 거 아니에요? 대일의 대일 외고. 대일이고 어디 강북 어디에 봐. 대일이 정릉에 있었는데 그 목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무튼 당신은 서울의 경기고등학교였어. 대일이. 뭐 나는 뺑뺑이 경기고등학교. 네. 이게 저기 그 미적분학 그 김홍정 선생님이 쓰신 미적분학도 그렇고 글쎄요 너무 그 아무튼 초심자가 봤을 때는 너무 이제 그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물론 이제 아니,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설명 그거는 부족한 게 아니라 항상 책을 쓸 때는 그 책은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을 완벽하게 안다는 것을 가정하고 한 거예요. 다시 안 가르치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 과정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고등학교 가면 돼요. 제가 진짜 한 10번 읽었어요. 혹시 빠진 데가 있나 없나. 그래요. 네. 두 분이 나온 고등학교가 이제 다른데.
아니 고등학교 과정은 똑같죠. 네, 고등학교 과정이요. 근데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전 세계 이제 수학과 과정으로 봤을 때는 그 책은 어른 축에 속한 책이 아닙니다. 무슨 책이요? 서울대학교 교재 1학년들이 하는 미적분학이요. 대학 미적분학이라고 그러죠. 미적. 대학 미적분학 6페이지. 저 페이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안내 6페이지. 선생님, 혹시 선영대 수학 책으로 혹시 좀 추천해줄 만한 다른 책 있으세요? 그 제가 대학 때 배운 거는 지금 별로 추천들을 안 하는 그냥 거고 노란색 책이야. 중간에 그것도 굉장히 앱스트랙트해서 네. 뭐 제가 추천한 건 스메일이라는 필즈 메달리스트가 쓴 책인데 그건 한국에서 교재로 안 쓰더라고요. 따로 제가 읽은 책이에요. 스웨일이요. 네. 제목은 뭐 그냥 예, 근데 미니 엘지브라. 예, 동생이 이제 기계과 대를 졸업했는데 네. 기계과에서 대학원에서 점을 배웠다고. 대학원에서요. 무기됐어요. 아니 우리 과 사람들은 프리드만이라는 책 그거하고 많이 들어봤는데 그 책도 괜찮아요. 몰라. 프리드만이? 프리드만 선영대 수학을 보라고 네네. 아, 그 책이 번역도 돼 있지. 번역이 이번에 새로 나왔어. 이번에 맞아. 이번에 번역이. 그게 물리정사 쓴그 프리드만인가요? 아니 아니죠? 아니. 근데 이 교재에 제가 오늘 설명한 벡터 그러니까 공간의 점으로서의 벡터 하고 얘하고 좀 섞어서 더 넣으면 좀 좋은 교재가 될 것 같아요. 그 생각. 박수 선생님한테 제안해보세요. 이 책은 사실은 수험생 교재죠. 교사요. 임용고 씨. 선영대 수학에서 이 책은 그러면 임용고 씨. 그러면 뭐가 더 들어갑니까? 다른 선영대 수학 내용? 내용도 거의 같아요. 사실은.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증명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1차 독립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많이 할당이 돼 있죠. 다른 책이? 예. 그리고 복소 벡터 공간, 이 책은 복소 벡터 공간이 없는데 복소 벡터 공간에 대해서도 할당이 돼 어떤 있고 책이? 어떤 책이? 선영대 수학 다른 일반적인 일반적인 선형대수. 선영대 아, 다른 일반 선생님과 책이? 예, 그리고 그 저기 뭐지? 공간 대칭성을 확인할 건데 그 러시아에서는 서형대수에 관한 책들은 본 게 뭔가며 행렬 아까 행렬을 모아놓으면 벡터 공간이 된다 했죠. 그죠? 벡터 공간이 되지만 행렬을 모아놓은 공간이 굉장히 기하학적 모양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기하학적인 공간을 구성을 하려면 몇 개 안 되거든요. 만들 수 있는 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RN이라는 게 있고 9라는 게 있고 아니면 도너스 모양이 있고 그게 거의 뭐 구축할 수 있는 모양이 다예요. 실제 수학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려면. 근데 행렬을 모아놓은 것들의 공간은 굉장히 다양한 공간의 모양을 보여줘요. 그래서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 그 행렬 공간의 공률이 얼마인가? 이런 계산이 직접 하려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구소련에서 나온 교재나 이런 학생들은 이런 훈련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뭐 앱스트랙트한 것에 구체적인 예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왜 그게 중요한가 하면 이런 행렬 공간들이
물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 우리가 수학에 대해서 뭐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또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 러시아 책을 사보라는 말씀. 예? 러시아 책을 사보라는 말씀이죠. 아니 그냥 안내를 하는 거죠. 뭐 사보지 마세요 절대. 당연히 러시아어로 써 있는 거죠? 아니 영어 번역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 영어 번역에서는 다 그런 그 책들이 그 러시아 아카데미, 그 USSR 아카데미 사실 소련 아카데미에서 나온 책들 전부 다 좋습니다. 선생님이 책을 뭐 번역을 하든지 해서 이거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 제가 번역하기는 이제 나이도 많고 힘들죠. 제가 읽고 이해하기도 힘든데. 근데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대도 많고. 표지에 나와 있는 식은 이건 뭐예요? 행렬식 계산한 건데. 제가 그걸 이게 아까 행렬식을 계산할 때 그 정화식처럼 쓴 거죠. 네. 아 그래요? 네. 행렬대수라는 책도 있던데 그거는 그게 엘제브라 선형대수와 행렬대수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 선형대수가 네. 결국 대수 중에서 선형성을 가지는 것이 그렇죠. 대수잖아요. 네. 그러면 비선형대수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러면 네. 그냥 추상대수나 그냥 대수라고 네. 하나요? 그럼 보통 현대대수와 뭐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보통 일반적인 대수와 일반적인 추상대수와 추상대수와 추상수학은 뭐예요? 아까 벡터를 정의할 때 숫자를 하나도 안 쓰고 있잖아요. 그죠? 완전 논리적 연관성만 갖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추상대수라는 거죠. 관계, 연산 이런 데도 계산을 안 하고 하잖아요. 연산을 정의를 하고 관계를 정의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분과 대칭성이 바로 그런 조금 그냥 추상대수학 혹은 그냥 상대대수학 그 추상대수학에서 이런 게 탄생한 거죠.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그럼 관계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어떤 구조를 이루느냐. 그게 이제 추상대수학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이런 게 많아요. 군이 있고 뭐 체가 있고 윙이 있고 이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군을 갖고 하고 군에 의해서 대칭성이 어떻게 정의되는가. 그럼 몇 시간 수업하실 거예요? 예? 분과 대칭성? 몇 시간 할 거냐고요? 4개월 생각을 하는데 그 유럽군 여기 이제 음악, 미술, 그다음 물리, 뭐 화학도 할 수 풀려나 없으려나 모르겠는데 저는 뭐 화학은 거의 모르다시피 하니까 대략 이 세 개를 가지고 하는 거고 하죠. 그 물리에서 분과 대칭은 이미 우리가 수학 지옥에서도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가 하는 건 대칭성과 보정, 그죠? 이런 게 대상. 바일의 대칭이나 그런 것도 저기서 다루는 겁니다. 예? 바일의 대칭이라는 책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예. 그런 얘기도 이제 저기서 하시는 거고. 오, 그렇죠. 그거 이제 참조가 되죠. 이 사람이 이제 물리학에서 대칭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막 아인슈타인이 깠잖아. 네가 무슨 테르미가 깠나? 디락이 깠나 보다. 네가 무슨 물리를 안다고 이렇게 깠다 나중에 이제 사과를 했죠. 저 바일의 대칭은 혼자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수중에 그냥 나와 있던데. 번역판이 있는데 몇 군데 이제 5역은 있어요. 5역은 있는데 대략은 뭐 보실 수 있습니다. 절판돼. 책 구하기 쉽지 않고. 절판이 됐어요.
저기 번역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게 저작권이 없는 책이 있기 때문에 두세 군데에서 번역을 해서. 근데 책은 그 원래 영문판 도구판인데 영문판 그 원전 자체가 굉장히 그 고전으로 취급되는 책이라서 그 영문으로 보셔도 되고. 그래도 번역이 잘못될 때도 한글 번역이 읽기 편합니다. 좀 잘못됐다고 따지고 보면 되니까. 원전 제목이 뭔데? 시메트리 대칭. 아, 그렇지. 수학적으로 저거 번역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책도 제가 사놨네. 사기만 많이 샀네. 말거? 네, 그런 거 같아요. 아 아닌가? 이 책 말하는 거 아니죠?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아닌데 이건 마커스 사토인데. 이 책은 아니죠. 아니죠. 네. 이 책은 내가 읽어봐야겠어. 사토이의 사토이 대칭. 잘 썼어요. 네, 읽어봐야겠다. 저는 이거 빨리 수력 발전소를 만들어서 안에 책으로 채워놔야 되죠. 그렇게 해봤자 뭐 몇 건 안 될 텐데 그죠? 1000권이 되겠어. 2000권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공부 방법이요. 네. 이제 저 끌까요? 네. 네. 네.